또 물가를 잡기 위한 시차도 좀 필요해요. 네. 근데 이제 조금씩 시장에 물가는 잡히고 있는 것 같고, 단지 경기 침체,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의 시차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2분기나 3분기가 가장 깊다는 이야기가 있고요. 뭐 내일 이제 오늘 밤이죠. 어제 유튜브도 못 찍었는데 오늘 밤에 이제 FMC 때 막 그런 부분들을 2월에 금리 인상 부분들 마무리를 해주면 이 양봉 윗꼬리를 오늘 오전에는 간단합니다. 일단 즐기시면 되니까 먹으러 들어가지 않을까. 내일 근데 뭐 좀 이야기가 흐물땅해요. 그럼 여기 이제 양봉 윗꼬리를 못 먹겠죠.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길이만큼 어찌됐건 국내 증시가 연동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. 솔직히 어제 미증시가 이 CPI 지수가 잘 나왔을 때 올라간 것 치곤 또 중국 쪽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. 야간에 홍콩은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요. 어제 CPI가 10시 반에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7.3이라 그랬죠. 근데 7.1이 나왔습니다. 한시름 돌렸고요. 그 다음에 뭐 근원 소비자 물가도 6% 나왔습니다.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장중에 뭐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지만 좀 급하게 가지 않은 모습 뭐 이런 거였고 재화에 대한 서비스 물가 아니 소비자 물가도 좀 낮아졌고요. 서비스 물가도 조금 낮아졌습니다. 네. 어찌됐건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겠죠. 2월에 발표될 12월 CPI 물가나 또 1월에 있을 뭐 등등 FMC는 없지만 지표들이 6%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겠죠. 네. 뭐 어쨌든 지난달에 7.7 이번 달에는 7.1 그랬고 지금 올해 6월달에 9%대를 돌파했었으니까 CPI 상승폭은 둔화가 확실한 것 같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CPI는 다음 달에면 더 내려오지 않겠느냐. 6%대가 깨질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다 보니까 국채 가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이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 부분이 요즘 많이 작용했어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박스권 깨고 5%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박스권 안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죠. 이 부분은 좀 어제 좀 아쉽더라고요. 5%까지 내려가다가 종가 마감 마이너스 3.5% 됐습니다. 여기를 못 깨더라고요. 3.4%대. 뭐 달러 인덱스 말할 것도 없죠. 그런데 달러 인덱스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. 어제 거의 1.5% 종가 마감 1.1% 됐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여러분들 딱 104불이에요. 여기 딱 걸려 있어요. 이거 좀 지워드릴게요. 딱 104불이에요. 참 주식 이런 거 보면 희한합니다. 네. 마무리 되는 거를 104불에 마무리 시켜놨어요. 이런 거는 이제 강달러 기저가 조금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104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. 이제 해석이 문제인데 해석은 좀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이더라고요. 뭐 왜냐면 경기 지표는 여러분들 거짓이 없잖아요. 네. 지표가 뭐 딱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지표를 낮추기 위해서 또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전적 조치를 한 것이 이제 효과가 있구나 이 정도 선에서 그쳤고요. 아마 FMC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들이 굉장히 추미애 관심사로 집중이 될 겁니다. 올해 이제 마지막 FMC예요. 단지 이제 뭐 연준에서 변동사항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측을 좀 해보면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에서 물가가 잡혔다고 뭐 말을 해야 되겠죠. 지금 현재로서는 생산자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원자재 급등에 따른
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, 그것이 CPI까지 이어지지 않았고, 단지 이제 12월에는 뭐 0.5%를 할 것 같은데 50bp를 뭐 좀 좋은 이야기, 상황을 나빠지지는 않았다, 연준의 정책적 방향성이 맞았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중립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2월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그렇게 불확실성을 많이 자극시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단지 지금 뭐 물가가, 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7%가 나왔는데 7.1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지금 6%대에서 7%대지 않습니까? 그런 소비자 물가가, 그런 소비자 물가가 6%, 소비자 물가가 7.1. 연준의 목표치는 몇이다? 2에서 2.2%인데 아직도 높은 수준이죠. 인상폭이 이제 낮아지더라도 물가에 있어서는 아마 강성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효과가 어느 선까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. 지금 금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5%라고 치면 물가 상승률이 5% 밑으로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금리 인하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직 데드 크로스까지는 훨씬 멀었죠. 쉽게 지금 물가는 그냥 7이라고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 7%입니다. 금리는요 5%라고 하겠습니다. 4.6인데요 5입니다. 이 물가가 더 낮아져야 되겠죠. 금리보다. 아직 물가가 금리보다 더 높아요. 그러면 시장이 뭐 변화가 될 일이 없습니다. 다행히도 이번 달에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. 지난달에 7.7, 이번 달에 7.1, 0.6% 내려왔어요. 대충 계산해 보면 되겠죠. 2%라고 치면 3번 정도 더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0.6%씩 내렸을 때 3개월, 이게 지금 맥시멈이잖아요. 지금 최대로 내린 건데 3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소리예요. 이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. 근데 3개월보다 더 필요하겠죠. 0.3%만 내리는 달도 있을 것이요, 0.4%만 내리는 달도 있을 것이고. 그러면 보통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. 최하로. 이 물가가 금리 밑으로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순간은. 그래야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요. 이런 내용이었고, 그 다음에 뭐 이제 이